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산대 안쪽에서 재고를 정리하던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학원 가방을 어깨에 맨 채 과자 코너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초코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소녀는 18살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이곳으로 달려와 교복 위에 편의점 조끼를 걸쳐 입은 채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밤 10시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소녀가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소년이 바코드를 찍고 금액을 말했습니다. 1,500원입니다. 소녀는 작은 손으로 동전을 꺼내 조심스럽게 세어 건넸습니다. 소년이 거스름 돈을 내밀자 소녀는 과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던 소녀가 문득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던 소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오빠 얼굴을 사진에서 본 적 있어요. 소년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네. 소년이 되물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소년은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오빠 얼굴이요. 사진에서 봤어요. 엄마 방에 있는 사진에서. 소년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과자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진? 엄마 방?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년은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작은 소녀는 누구일까? 왜 자신의 얼굴이 사진에 있다고 한 걸까? 소년의 마음속에 오래전 묻어두었던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준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그에게는 대학 입시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야 했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준혁은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월세방 한 칸, 좁은 부엌, 오래된 화장실. 그곳이 준혁이 아는 전부였습니다. 외할머니는 관절이 안 좋아서 일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프셨고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 그리고 준혁의 학비까지 모두 준혁의 몫이었습니다. 준혁이 처음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년을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준혁을 믿고 맡겼고 준혁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냐고요? 거짓말이겠지요. 힘들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에 가고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할 때 준혁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친구들이 주말에 놀러 갈 때 준혁은 1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준혁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준혁의 어머니가 그를 남겨두고 떠났을 때 외할머니는 젊은 나이에 손주를 떠안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준혁을 먹이고 입혔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제는 준혁이 외할머니를 책임질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준혁에게는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방 한쪽 낡은 서랍 깊숙이 준혁은 작은 상자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준혁,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 준혁의 어머니였습니다. 사진은 몇 장 되지 않았습니다. 아기 때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초등학교 사진 속 준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긴 생머리를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었던 것, 학교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것,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니가 가방을 챙겨 나갔던 것. 준혁아, 엄마 잠깐 다녀올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때 7살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준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너를 키울 수 없었단다. 그러니 할머니랑 살자. 준혁은 왜 키울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후로 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버려졌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준혁을 남겨두고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준혁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작은 소녀가 말했습니다. 엄마 방에 있는 사진에서 봤어요. 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일까? 왜 그 아이의 엄마는 준혁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소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9살. 서연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영어 학원이 있었고 그 다음은 피아노 학원, 저녁에는 수학 학원이 있었습니다. 학원과 학원 사이 짧은 이동 시간 동안 서연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습니다. 저녁 6시 조금 넘어서 영어 학원을 마치고 피아노 학원으로 가기 전 운전기사 아저씨가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혼자 편의점에 들어가 과자를 샀습니다. 항상 같은 초코바였습니다. 서연에게는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서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학원이 있었고 쉬는 날에는 엄마가 준비해둔 교재를 풀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서연이 좋은 중학교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은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투정 부리지 않았고 칭찬받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서연은 외로웠습니다. 집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서연의 방에는 예쁜 책상과 인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늘 바쁘셨고 아빠는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서연은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서연에게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엄마의 방을 청소하다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작은 상자였습니다. 서연은 호기심에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연의 눈길을 사로잡은 사진이 2장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사진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주 어려 보였고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생 남자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엄마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들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기는 누구일까? 이 남자아이는 누구일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아빠가 아니라는 것을요. 엄마는 재혼을 했고 서연은 재혼 후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서연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께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몰래 본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연은 그 사진을 자주 꺼내 보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남자아이의 사진을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 코, 입, 그리고 웃는 모습까지. 서연은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계산대 안쪽에 서 있는 고등학생 오빠의 얼굴이 사진 속 그 남자아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매,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오빠가 사진 속 그 아이라고. 그래서 서연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이 얼굴을 사진에서 본 적 있어요. 서연은 오빠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오빠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서연은 알고 싶었습니다. 이 오빠가 누구인지, 왜 엄마의 사진 속에 있는지, 그리고 자신과는 어떤 관계인지. 서연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물건을 사며 오빠를 관찰했습니다. 편의점 밖에서는 운전기사 아저씨가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연 양, 학원 늦겠어요.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요. 서연은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편의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빠는 계산대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오빠와 꼭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다음 날도 서연은 같은 시간에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초코바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준혁은 바코드를 찍으며 슬쩍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거스름 돈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이름이 뭐예요? 준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님이 자신의 이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어린아이가 말을 거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준혁이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생일은요? 왜요? 준혁이 되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준혁은 이상했지만 대답했습니다. 3월 15일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맞다.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앨범에 적혀 있었어요. 사진 뒤에 준혁이 입학식 3월이라고.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앨범이요. 거기 오빠 사진이 있어요. 아기 때 사진이랑 초등학교 입학 때 사진도요. 서연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사진을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기억했어요. 오빠 얼굴.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그 사진을 준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그런데 왜 이 아이의 엄마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걸까? 너 엄마는 누구신데?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름은 이지연이에요.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지연. 그 이름이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 이름. 준혁을 남겨두고 떠났던 그 사람. 그럼 준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가 엄마 아들이에요? 그럼 오빠는 제 오빠예요? 서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동생이라고? 밖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전기사가 시간을 재촉하는 소리였습니다. 저 가봐야 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근데 오빠 내일도 여기 있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과자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상자를 꺼내 그 안에 든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준혁과 그 옆에 서 있는 어머니, 사진 뒤를 뒤집어 보니 희미하게 연필로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준혁이 입학식이라는 글자와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가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아이 서연을 낳았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준혁을 버리고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을 낳아 키웠습니다. 왜 준혁은 안 되고 그 아이는 됐을까요? 왜 준혁은 버려지고 그 아이는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었을까요? 준혁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익숙해진 감정이었습니다. 버려졌다는 것,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 준혁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많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몇 가지 장면들 뿐이었습니다. 준혁이 4살 무렵이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외할머니는 가끔 찾아오셨지만 대부분은 어머니와 준혁 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지쳐 보였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준혁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연아, 이렇게 살 거야? 애는 어쩌고?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아빠는? 연락은 돼? 안 받아요. 책임질 생각 없대요. 외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이가 불쌍해.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준혁은 그 소리를 이불 속에서 들으며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어머니는 준혁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학교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혁아, 웃어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니가 가방을 쌌습니다. 준혁아, 엄마 잠깐 다녀올게. 어디 가요? 일 때문에. 금방 올게. 어머니는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올 거야. 할머니랑 잘 있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오셨습니다. 준혁아, 이제 할머니랑 살자. 엄마는요? 엄마는 지금 올 수 없어. 준혁은 기다렸습니다. 1달을, 2달을, 1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죠. 준혁이 10살이 되던 해 외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안 와요? 외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재혼했어. 재혼이요? 다른 아저씨랑 결혼한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 살고 있어. 준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외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준혁이는 할머니가 키울 거야. 엄마는 너를 데려갈 수 없었어. 왜요? 외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후로 준혁은 스스로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새 남편은 준혁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받아들였지만 그 아이까지 데려오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가정을. 그리고 준혁은 남겨졌습니다. 준혁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했고 혼자 준혁을 키울 수 없었습니다. 재혼은 어머니에게 유일한 탈출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준혁이라는 아이를 포기하는 것. 어머니는 그 대가를 치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서연. 그 아이는 사랑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큰 집에서 풍족하게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준혁이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준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어머니를, 그 아이를, 그 모든 상황을. 하지만 준혁은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슬펐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난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어른들의 선택이 자신에게 이렇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이. 그런데 며칠 후 서연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지났지만 편의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계산대에 서서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6시 10분. 평소 서연이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6시 같은 자리에서 준혁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이상하게도 허전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들어와 과자를 사고 짧은 대화를 나누던 시간이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부모님이 알게 된 걸까? 준혁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여자와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한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맞지?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 희미하게 기억나는 목소리.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눈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예요. 준혁은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 10여 년 만에 마주한 어머니. 사진 속 젊은 모습과는 달랐지만 눈빛은 같았습니다. 준혁은 그 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연이 부모입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한쪽 테이블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그 말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가 앨범을 발견했어. 그리고 물어봤지. 이 아기는 누구예요? 이 오빠는 누구예요? 라고.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 그동안 숨기고 살았거든. 내 존재를.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똑똑한 아이야. 내 표정을 보고 알아챘어. 그래서 매일 이 편의점에 온 거야. 너를 확인하려고. 왜 말렸어요? 준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서연이가 오는 걸 막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어. 내가 서연이를 미워할까봐. 아니면 서연이가 상처받을까봐. 그건 엄마 생각이잖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서연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또 어른들끼리 결정한 거잖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내가 서연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남편이고요.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을 말할게요. 준혁 씨와 서연이는 아버지가 다른 남매입니다. 준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연 씨와 결혼할 때 준혁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남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준혁아, 나는 선택해야 했어. 그때 나는 너무 가난했어. 혼자서는 널 키울 수 없었어. 그래서 저를 버렸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널 버렸어. 엄마로서 최악의 선택을 했어. 그리고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봉투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의 아기 사진, 돌잔치 사진,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나는 이 사진들을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 매일 밤 이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 내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면서. 준혁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엄마로서 널 외면한 죄를 갚으려고 해.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필요한 거 뭐든지 도와줄게. 학비, 생활비, 할머니 병원비. 그리고 내 미래도. 준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항상 너를 생각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찾아갈 용기가.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이가 너를 찾아냈어. 그 아이가 나에게 물었어. 엄마, 오빠는 왜 혼자 살아요? 왜 우리랑 안 살아요? 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 서연이한테도, 너한테도,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어머니는 준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손을 뺐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해결되지 않아. 나는 그걸 알아. 하지만 그래도 시작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날 이후 준혁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왔습니다. 외할머니의 병원비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대학 진학을 위한 학비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처음에는 받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10여 년을 버린 엄마가 지금 와서 돈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받아라.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권리야. 엄마가 늦게라도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준혁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편의점 알바 시간을 줄였습니다. 학교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준혁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하고 꿈을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것만으로도 준혁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서연. 어머니는 서연이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울었다고 합니다. 오빠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자신은 몰랐다는 사실에. 어느 날 어머니가 준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혁아, 서연이가 너를 만나고 싶대.
괜찮겠니?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다음 주 일요일 준혁은 서연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와 서연의 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서연은 준혁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미안할 건 없어.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이제 알았잖아.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넌 그냥 태어났을 뿐이야. 나도 그냥 태어났을 뿐이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남매로서, 아버지는 다르지만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남매로서 준혁은 여전히 어머니를 온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준혁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제라도 책임을 지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비록 늦었지만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준혁은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외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준혁은 더 이상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서연은 중학생이 됐습니다. 가끔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시험 잘 봤어? 오빠 방학 때 만나요. 준혁은 그 문자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한 인연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시작된 만남,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진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변화. 준혁은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서연이 그 앨범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만약 서연이 편의점에 오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준혁은 여전히 혼자였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서연이도 모른 채. 하지만 서연은 찾아왔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혁의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혁의 어머니 이지연 씨의 선택을 말입니다. 10여 년 전 그녀는 아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남편의 반대 때문에. 그 선택은 옳았을까요? 아마도 옳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선택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 그녀는 다시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책임을 지기로. 늦었지만 아들을 도와주기로. 그 선택은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의무였을까요? 준혁은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비록 부족하지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는 완벽한 선택이 없습니다. 어른들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무게를,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지연 씨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마음에 남으셨겠습니까? 준혁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할머니가 계시고 어머니가 연락하고 서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혁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늦었지만 찾아온 책임. 그것도 하나의 용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